제자리에 놔야 된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미끼는 그림을 가지고 방으로 갔답니다. 미끼는 자기 물건이 가득한 선반 위에 그림을 올려놨어요. 뭘까요? 바로 그 선반 위에 사라진 컵이 있는 거예요. 엄마! 미피가 외쳤어요. 컵을 찾았어요. 이런 내 정신 좀 봐. 엄마가 말했죠? 네 방에 그림을 가지러 갔을 때 손에 컵을 들고 있었거든. 그걸 그만 깜빡하고 두고 나왔나 보다. 이제 우리 미키 덕분에 컵이 다시 얘기가 됐네. 하나, 둘, 셋, 넷.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미피는 스너피랑 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미피는 친구를 찾으러 나갔어요. 미피는 이름을 불렀어요. 스너피, 스너피. 미피는 집 앞을 찾아봤어요. 집 뒤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나무 뒤도 찾아봤고요. 하지만 스너피는 계속 갔어요. 미피는 더 큰 소리를 불렀어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4층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나무를 내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맞아요. 그것봐요.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누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 좋지?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배고프지 않나? 미치가 많았어. 일단 먹을 거라.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린 돕고 살아요. 짜잔. 요시 구슬이에요. 거짓말. 정말 너무
이거는 없어요. 안 돼? 조선에 올라가요? 아니 내려가요. 너는 대학교밖에 없어. 대학교 진준도 안 했어. 이게 발레복이야. 몇차 마실 거예요? 난 역시 배가 고팠던 게 사실이네 이거. 팔층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7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7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6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5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5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4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3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2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고교동문전 16강전 4경기 보내드립니다. 1부 한철균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6강전에서 서울 사대부고와 부산 대성고가 만났습니다. 두 팀이 오래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12년 만에 만나게 됐고 두 팀의 전력은 최근 어떻습니까? 전력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 대성고는 우승한 전력. 그렇습니다. 이제 사대부고는 그래보니 그 차이인데 네. 에이스의 존재가 그 사대부고는 이용호 아요. 과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2007년 울산.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가 극성이던 1월의 어느 날. 자, 한 달 동안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진우는 생애 첫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고 여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도 방학 동안 돈 모아서 여행 가려고? 아니요. 다음 학기에 학비에 못해야죠. 오자네.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안쓰러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누구보다 지극한 진우. 그런 진우가 오늘은 첫 월급 기념으로 어머니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엄마, 되게 춥죠? 집에 밥 있는데 뭘 사준다고 추운데 나오라 그래? 에이, 아들이 첫 월급 받았는데 축하 파티는 해야죠. 우리 외식하는 동생들. 아이고 그래 오늘 아들 덕에 호강 한번 해보자. 근데 엄마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봤어? 고기 먹을까? 아니 조개구이 어때? 조개구이? 조개구이? 좋지요. 좋죠? 일단 고기를 최고요. 가요. 가요. 그래.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 식당의 조용한 방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좋다. 바닥이 차다. 난방을 안 하나 봐. 그러게. 예. 우리 엄마 감기 걸리겠다. 이때 조개탕이 담긴 화로를 놓아주는 종업원. 저기요. 여기 난방 안 돼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네. 손님이 오시면 가지. 네. 활활 타오르는 조개탕은 금세 한기를 잊게 해줬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어느덧 두껍게 다구진 화로에 숙세를 얹어놓고 그 위에 조개를 하나둘 올리기 시작하는데 와. 근데 비린내가 많이 나네. 이거 싱싱한 거 맞죠? 그럼요. 저희 양심 달면서 장사 안 해요.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진우는 비릿한 조개 냄새가 영 미식쩍었습니다. 자, 이제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문을 꼭 열어놓으세요. 그렇게 종업원이 문을 열어놓은 채 나갔고 나고. 바람 많이 들어오는데 못 닫을까? 연기 나는데 문 닫으면 안 되잖아. 어? 쌩쌩 잘 들고 있는 환풍기. 있네. 환풍기를 발견한 진우는 목요 찬바람에 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돼 문을 꼭 닫게 됩니다. 얼마 뒤 조개들이 서서히 입을 벌리며 쉽게 익어갈 때쯤 이제 먹어도 되겠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마차 익혀보자.
끝내 의심을 털어버리지 못한 진우는 조개에서 나온 국물을 모두 따라버립니다. 괜찮아. 겨울이라 탈날 일 없어. 그런가? 뭐 익으면 즐겨. 이내 조개구이를 맛있게 먹기 시작한 모자. 피부치라고는 단 둘뿐인 단순한 가족이었지만 진우와 진우 어머니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조개구이에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한잔 받으세요. 아이, 보기 좋네요. 아이고, 우리 진우가 다 컸네.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까지 따라주고. 자, 우리 아들도. 건배. 이렇듯 소주도 한 잔씩 곁들여 마시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모자. 그들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꼬박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진우 모자를 이상하게 여긴 종호가 바로 이 순간 닫혀진 방 안에서 진우 모자가 쓰러져 사경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세기 구출의 방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한 종업원이 문을 열었고 맥없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 놀란 종업원의 재빠른 신고로 현장에 곧장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진우 모자는 술을 묻은 후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조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물론 조개탄을 피고 있던 좁은 방에 문을 닫은 게 크나큰 실수였지만 특이한 사항은 환풍기를 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망에 이르는 4시간에서 5시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불과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 그것은 1시간 내에 이들의 체내로 흡수된 일산화탄소의 양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유독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진우 모자의 몸속을 가득 채우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두 모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단시간 안에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한 4시간 정도인데 2시간 안에 사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여러분이 이렇게 좀 흘려보냈을 만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너희들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었던 적이 없죠.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해봐요. 내가 나가니까. 그렇죠. 해경 도전. 저희 집이요 예전에 그 아궁이에 불을 뗐었거든요. 중국까지. 그래서 나무를 많이 불을 떼서 아는데 그 나무에 불을 태울 때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요? 번개탄이나 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탄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불을 빼다가 몇 번 급격하게 가스를 마셔가지고 정말 호흡 곤란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갑자기 말로 와요. 그래서 말인데요. 분명히 방에 환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옛날 집도 생각해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요? 이게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환풍기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정답은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 한석주 아나운서 도전. 그 아들이 조개에 있는 그 물을 제 거예요, 이게. 조개 그 뭐예요? 저기요. 연기 씌고 갔잖아. 제가 먼저 갈게요. 색깔로 와보세요. 왜 저래?
이수근 씨. 이거 하나 바꿔요. 내가 먼저 맞췄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 생각났다. 그래, 이거 보세요. 우리 한 거잖아. 근데 이선 씨 먼저 하면 안 돼요, 제가? 홍철 씨. 몇개 답인 것 같아, 몇개 답인 것 같아. 방송님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한 떠오르겠어요. 나 하나 되게 짧게 할게요. 나도 떠올랐어. 모자지간인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그 화생방 그 가스 사고 일어날 때 어떻게 바짝 밑으로 안 눕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아까 조개탕을 먹으면서 모자지간이라고 내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서로 먹여줄 때, 이러잖아요. 조개를 먹을 때는요, 이렇게 먹으면 크게 호흡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튀겨내거든요. 옛날에 연탄가스 때 막 지식 되시는 분들도 주무실 습관 보면은, 아이고. 그건 그렇겠네요. 불편한 공간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양이 많았던 거지. 입을 크게 벌리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정답은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 그래서 호흡을 좀 크게 들이마셨던 그 행위. 그럼 만약 애인 살렸으면 더 빨리 사고. 그렇죠. 애인 사이가 거의 말하면 입이 찢어지니까요. 정답! 아니네. 아이고야. 이게 아니라 그건 뭐지? 자, 노홍철 도전. 이게 아까 제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이게 처음에 이 조개탕이 들어올 때 까맣게 달궈져 있더라고. 네. 고기불판도 수돗물판을 쓰면은 고기를 똑같이 구웠을 때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거든요. 네. 이거를 조개탕을 제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승훈 씨 말씀대로 그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소자가 한석준 아나운서는 좀 이수근 씨 얼굴을 뭐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계속 깔리죠. 자꾸 안 눕겠다는데 이 어머니 눕혀갖고 오히려 주물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막 주물르고 시원하니까 막 아유 시원하다 숨 잡고 각 빠지죠. 이걸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어허. 우리는 제 사랑한 조개탕과 그 식사공간에서의 이 거친 안마. 그러면 이제 한석준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 도전합니다. 서경석 아나운서도 같이. 당연히 정답이죠. 중학교 때 이제 방학 시간에 그런 거 무한전 연습 때 나오죠. 아, 그거 말도 되네. 역시 엘리트가 같이 있어주면 좋지. 뭐가 같은 생각이라면서 같이 있으면 뭐가 나쁘다고 그래. 조개에 쌓여있는 그 물을 전부 다 밑에다 부었습니다. 예. 바싹 익히는. 예. 조개탕은 물에 젖기 시작하고 음. 연소가 되면서 평소보다 수많은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서 왜 이래요? 비겁하게 진짜. 아유. MC 치고는 참 이상하네. 일산화탄소가 평소보다 많이 배출됐다. 정답 볼까요? 정답! 위 정답. 죽느냐 사느냐. 첫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은 기념으로 어머니와 조개구이를 먹게 된 집. 추위 때문에 식당에 방문을 닫았지만 대신 선풍기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시간여 만에 진우 모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들이 단시간에 많은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조개구이를 한창 맛있게 먹고 있던 그때 조개구이에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뭘 먹어도 조개탕 털어두개 따뜻한 데다 안주에 술까지 마시기 술 시작하자 빼먹을 순 없어. 둘은 서서히 가르쳐만 가는데 참 분위기 좋아서 혹시 모를 식중독 걱정에 바짝 익혀먹을 심산으로 조개의 수분을 오늘이 따라버리는 집. 바로 이때 조개에서 흐른 물이 조개탄으로 스며들었고 오호. 젖은 조개탄에서는 평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이게 발생합니다.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오릅니다. 하지만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진훈의 모자. 작은 환풍기가 돌고 있었지만 그 많은 일산화탄소를 다 빼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들은 급속히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가는데
술 너무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가. 가지고 그냥 머리가 아프네. 그러게. 난 정신없고 속이 안 좋아. 술 괜히 마셨나봐. 안 되겠다. 조금 누웠다 가야지. 그러게. 술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차라리 바람 좀 쐬고 오시지. 저때 나오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술 때문으로 오인한 문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인 졸음과 불쾌,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시작으로 심각한 구토와 1년까지 진행됐지만 아무도 방 안의 상황을 몰라 죽음의 기체 일산화탄소만 계속해서 방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개탄이 젖었을 때 더 빨리 더 많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가 궁금하네 진짜. 조개 구이용 연료로 많이 쓰이는 조개탄이나 번개탄 그리고 술 이것들은 불에 탈 때 일정량의 일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는데 만약 겉표면이 적게 되면 연료의 막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이 산소와의 결합을 차단시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심해져 일산화탄소가 더 많이 더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었군요. 즉 진우가 조개의 물기를 따라버려 조개탄을 적셨기 때문에 어허.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말 그러한지 넘버원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위험한 행동이구나. 이런 행동도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겠네 이거. 아유. 듣고 보니까 이것도 참 위험한 행동인 건 사실이었네. 아유. 듣고 보니 이런 것도 참 위험한 수준이었구나.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우와 엄마가 저렇게 숨긴 이유였구나. 숨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네. 아이고. 얼마나 저런 것도 위험하다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듣고 보니까 정말 이런 것도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따뜻한 봄날 덕분 씨와 가족들은 근처 바닷가로 주말 여행을 갔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듣고 보니까 저런 것도 위험한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 상민이! 빵이 너무 좋아요. 네. 상민이와 국이 빵을 만들어줘요. 맛있다.
네, 밀착 카메라 순서입니다. 밀착 카메라 먼저 전해드리고 곧바로 뉴스룸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밀착 카메라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시도를 지키려는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일도 많죠. 또 아찔하고 불쾌한 현장을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들,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신호는 차량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변한 다음에 보행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회전하는 차량입니다. 보행자들은 우회전하는 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역시 나는 이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였던 거네. 난 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했더니 이유는 바로 배가 고팠던 거였네. 아니 짜잔. 무한 열정 장하 퀴즈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지난주부터 인사드리고 있는 장하 퀴즈. 오늘 서울 대진고가 2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파이널 라운드에서 준비된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점수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확정했는데요. 오늘 연승을 이어갈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럼 챔피언과 도전장을 내민 영남 지역 출연자부터 만나보시죠. 폐교의 열정으로 장하 퀴즈에 도전하는 경상도, 대구, 부산 지역 출연팀을 소개합니다. 1승 목표 완료. 챔피언 서울대진고 권건영, 박동우. 이광팀, 배우 함지고, 이주은, 한창영. 언니와
언니와 동생이 뭉쳤다. 자매팀 부산 해강고 김민석. 영어과 퀴즈 단짝의 샤피드 도전 경남 김해외고 김창경 김준수.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대결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라. 아는 만큼 끌고 즐기다 가자. 서울 대치고 파이팅. 뭐냐고 우리가 함지고 화이팅. 정승이 기회를 7승까지 쭉쭉쭉 대한고 화이팅! 정지 승리는 우리가 더 싼다. 라운드 1. 1라운드는 총 15개의 문제를 푸는데요. 맞히면 1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이 깎입니다. 자, 추가 점수와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고요.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는 팀은 즉시 탈락입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 햇빛을 반사해 밤에 밝게 빛나는 자, 부산 해강고 답은 달 정답입니다. 음악에서 악곡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되풀이해. 자, 해강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해강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 정답입니다. 김한토세는 김의 개수. 대구 함지고 답은 100개입니다. 100개 정답입니다. 정지상의 한시 봉인 고려가요 서경결국에서 공통된 이별의 장소로 등장하는. 자, 해강고 답은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정답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일으킨 민족. 자, 대닝고 답은 자, 대닝고 답은 정답은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정답입니다. www.ebs.co.kr에서 CO가 영. 자, 김해외고 답은 컴퍼니 정답입니다. 인어가 중국 황하 상류의 급류를 거슬러 오르면. 자, 김해외고 답은 네? 금룡문 정답입니다. 이제 20점이 걸린 한국사 문제 됐다. 임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자, 문제고 답은 문제입니다. 임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했다. 자, 함지고 답은 왕검입니다. 아닙니다. 신라 초기의 왕으로 제3대 유리왕 되면서. 자, 김해외고 답은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정답입니다. 자, 김해외고 20점 가져갔습니다. 이사금의 뜻이 뭘까요? 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가 많은 사람이 연장자, 현명한 자라는 신라 옛말에서 유래됐죠. 자, 이렇게 해서 김해외고가 20점과 함께 상품권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성. 해강고 답은 혈장입니다. 혈장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70년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스포츠 클럽 회원들에 의해 미국 금문교에서 행해졌다. 남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의 성인식에서 유래한 이 대구 함지고 답은 모체는 무엇일까? 대구 함지고 답은 정답은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 번지점프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 해강고 답은 해강고 답은 정답은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정답입니다. 정답. 다음 문제.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의 음식이다. 김해외 오답은? 김해외고 답은 꼬치입니다. 아닙니다. 자, 또 들어왔네요. 김해외 오답은? 또 들어왔네요. 김해외고 답은 아닙니다. 해방 오답은? 해밥입니다. 대박.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케밥이 뭘까요? 터키 전통 음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중앙아시아 초원 시대와 아라비아 사막을 누비던 유목민들이 쉽고 간단하게 육류를 요리에 먹던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터키의 대표 케밥을 잘 맡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할 때 해강 오답은? 답은 정답은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 정답입니다. 정답.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할 때 반드시 거쳐하는 결과 공부를 잘 맡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특정 작품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원작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번엔 서울 대진고답은? 오마주입니다. 오마주. 오마주.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마주는 원작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하는 것으로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디로 하는 구별이 됩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가공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고체 기름은 식물성 기름에 이번엔 서울 대진고 오답은? 넣어 만든다. 이 고체 기름을 만들 때 일부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생성되는 지방은 무엇일까? 이번엔 서울 대진고 답은? 정답은 불포화 지방. 아닙니다. 함지고 답은? 대진고 답은? 마가리 아닙니다. 자, 자,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갈게요. 자, 3초입니다. 예. 아, 아하. 문제를 놓쳤네요. 네, 정답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1라운드의 문제를 다 풀어본 결과 오늘 홍일점 부산해간 거 잘하네요. 170점. 170점. 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있고요. 김해외고가 마치 깎이기도 많이 하면서 130점. 그리고 조금 의외의 챔피언 서울 대진고, 그리고 대구 함지고 대구 함지고 100점 교대로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우리 2라운드 남아있을까요?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자, 김해외고 김해외고 130으로 지금 2위를 2위를 달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경군. 창경군. 예, 김해의 예. 어떤 부분이 잘할까요? 김해는 일단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되게 깨끗해요. 예.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쾌적한 상태에서 예. 공부했고요. 또 과거에 가야가 있던 도시니까 네. 그 유적이 주변에 남아있고 그래서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김해가 김해가 그렇게 공기가 좋아요? 저희 학교에 있는 쪽은 특히 김해 끝쪽이라서 네. 그러니까 도심 지방 좀 떨어져 있군요. 그리고 준수군이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나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였다면서요. 네, 어렸을 때 뭐 책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예. 애들이 뭐 책벌레가 뭐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예. 전국에 있는 이런 애들이랑 좀 붙어보면 과연 내 실력은 어떻게 나올까 약간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별명이 책벌레였어요? 네. 아니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길래?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길래? 그냥 이제 학교 보통 초등학교 한 2시쯤에 끝나잖아요.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도서관에 엄마한테는 그냥 친구들 놀러 갔다 올게요 말해놓고 예. 4시까지 거기서 그냥 틀어놓고 책 읽고 집에 와서는 잘 놀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은 책이 뭐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읽었던 건데 네. 그레테 파우스트. 파우스트요? 파우스트요?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그 책이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때는 별로 그냥 뭔가 싶었어요 그냥. 네. 갑자기 악마가 나와가지고 막 내가 당신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악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막 내가 당신. 아니 그 전에 뭐라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해봐요. 악마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시작. 우와. 그랬어요? 파우스트 그런 구절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좀 사악함을 강조하게 얘기를 붙였어요.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했는데
어떻게 최근에 다시 읽어봤어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느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는 못 읽는데 그래도 점점이 이제 읽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문학 소년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 글씨 있으면 얼마나. 네. 2라운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함지고. 아, 조금 아직 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호는 눈에 띄는 게 친구들이 오늘 응원을 많이 왔는데 종태가 보고 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저희 함지고 고장 선생님께서 예. 이 서망 성함이 방학공사 택하셔가지고 그래갖고 고장 선생님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종태가 보고 있다 그래서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거는 저 학생이 쓰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나 그냥 지금 저거 들고 있는 저 거다. 개별적인 행동은 그러니까 무발적인 것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 고장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저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면담 조치 나가겠고요. 면담 조치. 교장 선생님과. 그래요. 굉장히 훈훈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창영군이 시를 쓴 친구가 있다고요? 네, 시가 여기 이거 그만큼 썼었는데 아니 그게 다 시노트예요? 네. 이야, 대단하네요.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잘 썼다 그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양 많은 것도. 아니 그래도 이런 문화소년이 이런 문학소년이 오늘 뭐 택벌레 뭐 시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 쓰여 있는 시가 몇 편이나 될까요? 한 히.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한 150편 정도. 그래요. 나온 김에 네. 그 중에 정말 애착이 가는 시 하나만 좀 낭송해 보세요. 하나만 좀 낭송해 보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시입니까? 어떤 시인가요? 능소화라는 책. 능소화. 능소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 능소화. 그댈 보았습니다. 태양처럼 뜨던 그댈 보았습니다. 아스라이 안아보려니 그저 아지랑이었습니다. 하나 그날 외친 말은 사랑합니다가 아닌 미안합니다가 되어 몇 날 며칠을 도로 울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가 함께하고 있다니. 신인가요? 아니 그냥 장래희망은 뇌과학이요. 뇌과학연구원? 뇌과학연구원? 네. 야, 뭔가 그래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를 그러니까 뇌과학이 사실은 뇌가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시를 쓰면서 인간의 심리를 알는 것도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하네요. 우리 택벌의 김준수 군이 듣기에 이 능소하는 시 어땠어요? 제가 시집은 많이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사랑이란 나쁜 거구나 이게 저는 그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슴에 와닿군요. 그래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준 군이 자매 희망이 화학연구원이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그 합금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그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물질들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더 단단한 뭐 강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소재 개발 쪽으로 연구하는 화학연구원이 되었습니다. 한상의 정말 해강보 현재 170점으로 선두. 한국사 문제 2점에 성공하며 해강구의 뒤를 쫓고 있는 김해외고 한편 100점을 머무른 서울대 김보와 대구 함지고. 장학 퀴즈의 진정한 승부는 2라운드부터 시작이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과 한 팀이 돼서 최대 3천만 원의 상품이 걸린 출연승까지 도전해 보십시오. 라운드 2. 총 15개의 객관식 거제형 문제가 주어지는
이제 쉬는 일만 남았네. 문제는 다만 오늘 점심과 저녁 사이에 우리 엄마 덕분에 고기와 볶음이째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 나한테는 가장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지. 물론 지금은 이렇게 엄마 덕분에 김치볶음밥에다가 이렇게 먹었지만 조금 고민이 커지는데 이거. 지금은 물론 엄마 덕분에 이렇게 밥을 먹고 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또 우리 엄마 덕분에 고기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난 이것이 제일 궁금해진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궁금해.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곳곳에서 수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한여름을 방불케했던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동풍이 불며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봄의 끝자락인데 기온 변화가 심하네요. 네, 어제는 한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무며 서늘하겠는데요.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 대전은 14.7도, 대구는 17.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과 대구가 28도, 광주는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영서남부와 충북, 남부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주말과 오늘 날씨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나들이 즐기기 참 좋았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휴일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이는 휴일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기상청이 여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시작부터 평년보다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집중호우로 자주라고 전망했습니다. 태풍은 덥지만 가까이 온다면 강할 수가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올여름 기상 전망 김민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의 도로가 불쑥 솟아 있습니다. 폭염에 뜨거워진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요면이 밀려 올라온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걷기조차 힘듭니다. 114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올여름에도 기록적 폭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 6월 시작부터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6월과 8월은 이제 5%랑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6월 평년 기온은 26도에서 28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중입니다. 곧 7월과 8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되면서 올여름 내내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됩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엘니뇨 여파로 해수온도가 높게 지속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대기온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해수온도도 높습니다. 올여름 충분히 역대 폭염이 가능했던 1994년과 2018년 중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과 함께 집중호우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는 7월과 8월 사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아침보다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평년 수준인 2.5개보다 적겠지만 한반도 주변까지 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속에 올여름에도 날씨 변동성이 무척 클 걸로 보인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뭐 플레이 해볼까? 우와, 이런 캐릭터가 똑같은 캐릭터. 나 이 토끼들을 쏘려고 뭐야? 야, 고민했다고. 와, 이러지가 한국에서까지? 그러면은 하늘을 이쪽으로 가고 속살을 4번으로
내 예측이 맞았네. 난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였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원천이 되는 실험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꿈이 연구로 가는 이곳. 하지만 안타깝게도